인생을 살면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하는 것들까지 모조리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 공부 한탕. 꼬리공탕! 꼬리공탕.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요즘에 엄청 인기 많던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요즘에 진짜로 내 주변에서 그 인스타에 같이 올린 사진 보고 진짜 그 친구 좋아한다고 엄청 나한테 얘기 많이 하던데 사람들이. 정말요? 응. 제가 꾸역꾸역 좀 꾸준히 이제 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이제서야 좀 익숙해지셔서. 야, 이거 또 잘 나간다고 우리 프로그램 그만둘 것 같은데. 정말 아닙니다. 정말 아니에요? 네, 정말 아닙니다. 확실해요? 네. 출연료에 만족해요? 맞습니다. 네. 출연 만족합니다. 아니 농담이고 네. 우리는 출연료 대신 지식을 얻으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요즘에 날도 따뜻해지고 바야흐로 결혼식의 계절인 것 같아요. 들어오는 청첩장 개수만 봐도 알 수가 있죠. 맞습니다. 네. 사람들이 이제 봄에 결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뭐 4월의 신부, 5월의 신부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아무래도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다 보니까 네.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결혼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결혼을 안 해봐서는 모르겠는데 저는 한다면은 가을 가을 아니면 겨울쯤에 하고 싶은 가을이나 겨울? 네. 겨울? 왜요? 겨울 하면은 뭔가 어쨌든 결혼식을 하는 거는 한 번이고 이제 남은 여생 동안 그 기념일을 챙기잖아요. 근데 이제 겨울이 약간 뭔가 연말 분위기도 좀 있고 좀 그 기념일의 기준에서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결혼 빨리 하면 좋아요. 결혼 빨리 하면 좋아요. 네, 진짜로 되게 안정되고 네. 뭐 인생에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근데 김태진 힌트 주실 때 나오는 표정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약간 이제 좀 한번 해봐 너 빨리 하면 좋으니까 해봐 약간 좀 그런 표정. 나만 당할 수 없어. 근데 신혼 때는 좋고 네. 뭐 살다 보면은 뭐 많이 싸우기도 하는데 네. 그래도 뭐 재밌잖아요. 예. 자, 표정이 안 좋으신. 표정이 안 좋습니다. 오늘도 상식의 기본의 상식을 알아보는 퀴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지식도 쑥쑥 자라나길 바라면서 하나, 둘, 셋, 출발! 뿌뿌.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에서 가면극 배우들이 썼던 가면에서 유래한 것으로 심리학적으로는 타인에게 파악되는 정답 자. 최초입니다. 어? 문제가 끝나기 전에 나오는 정답 최초입니다. 정답 페르소나. 야, 정답입니다. 문제가 나오기 전에 일취월장했다. 봉준호 하면 송강호, 장진하면 정재영. 페르소나. 와, 대박. 이거 알고 있었어 완전히? 가면극하고 심리 나오니까 바로 나왔어요. 와, 대박. 이건 진짜 최초다. 와, 문제 나오기도 전에. 최초입니다. 그래도 드러나 볼게요. 문제 네, 한번. 죄송합니다. 예. 이것은 고대 그리스에서 가면극 배우들이 썼던 가면에서 유래한 것으로 심리학적으로는 타인에게 파악되는 자아 또는 자아가 사회적 지위나 가치관에 의해 타인에게 투사된 성격을 의미합니다. 현대에는 한 영화 감독과 오랫도록 여러 작품을 함께 작업하며 그 감독의 영화 세계를 대변하는 배우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페르소나. 그 뒷부분은 들으면 나도 알 수 있었는데 네. 처음부터는 몰랐어. 그 어원은 몰랐어. 오, 그렇구나.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문제 내기 전에 맞춰야지. 강의 관련된 퀴즈입니다. 강의 약한데. 인터넷의 발전으로 생활의 편리성과 만족도가 더욱 증가한 요즘 우리나라도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 등의 결제 방법들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QR코드 인식을 통한 결제나 정보 확인은 실생활에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호텔을 이용할 때 이처럼 QR코드 인식을 활용해 얻을 수 있는 독특한 정보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호텔에서 딱 결제를 할 때 네. 얻을 수 있는 정보, 이게 문제로 나왔을 정도면은 뭔가 좀 특색 있는 거겠지? 알았다. 호텔에서도 방팅 같은 거 하나요? 그럼 이제 옆방의 구성원 멤버들 어디서 왔다. 몇 명이서 어디서 왔는지. 인스타그램 아이디. 근데 너 되게 젊은 줄 알았더니 방팅을 아는구나. 근데 옛날 스키장 가면 방팅 진짜 많이 했는데. 그냥 꿈이었어요, 그냥. 근데 이게 엄연히 문제로 나왔을 정도면 그럼 뭐 좀 웃긴 건 아닐 것 같고. 주변 관광지? 정답 샴푸 남은 샴푸량. 그 남은 거는 아니죠. 호텔은
다 일회용으로 나가죠. 죄송합니다. 그건 눈으로 그냥 보면 되는 거 아니야? 호텔은 감독이 없어갖고. 온도나 습도? 이거 단순하지 않을 텐데. 알겠습니다. 감이 왔습니다. 청소된 과정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요즘 워낙 불신이 많으니까 예를 들면은 커피포트 뭐 컵 하면은 컵을 찍으면은 이제 설거지 시작합니다 하면서 뽀덕뽀덕뽀덕 소리 들리시죠? ASMR. 침대도 촥촥 펼치면서 그 장면을 먼지 하나 없습니다. 인증해주고. 네. 비슷해요? 침구 청소를 언제 했는지, 침구 청소의 과정, 침구 청소의 시간. 세탁 과정. 침대 커버나 이불 수건의 상태의 세탁 과정을 알 수 있다. 정답입니다. 이거 맞춘 거야 우리. 진짜 잘 유추해 갔어. 정답으로. 맞습니다. 아 진짜로 근데 이제 아이 낳고 여행 다니다 보면 침구 상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맞아요. 머리카락 하나라도 보이면 되게 찝찝하고 그 굉장히 여행 망친 것 같고, 그리고 막 얼룩 같은 거 묻어 있고 막 이러면은 진짜 자기 싫어. 야, QR 코드로 딱딱 보면 진짜 마음 안심되겠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최근 세탁 시간뿐만이 아니라 누적 세탁 횟수, 품질 상태, 이용자 스캔 시간 등 RFID 칩을 통해 저장된 각종 세탁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칩과 QR코드는 최대 200차례 세탁을 해도 손상되거나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찬스 아직 안 썼지? 찬스 뽀송뽀송합니다. 찬스 이거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아직 한 번도 세탁한 적도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24절기 중 5번째에 해당하는 절기로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라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관련 속담에 땡땡에는 부직갱이를 꽂아도 싹이 난다 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 무렵에 논밭의 흙을 고르는 가래질을 시작하는데 이것은 특히 논농사의 준비 작업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절기는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4월 14일 방송이니까 요 무렵의 절기일 거야. 맞습니다. 춘분, 춘분, 우수, 동지, 하지. 초복, 중복, 말복은 24절기가 아니죠. 그거는 그냥 빼빼로데이 같은 거죠. 그 이제 상술이죠, 상술. 굉장히 헷갈립니다. 24절기랑. 삼계탕 진짜 맛있지 않냐? 맞아요. 삼계탕 먹을 때는 어디부터 먹어? 나는 네. 날개를 먼저 먹어. 오. 이건 찬스 가야 될 것 같아. 이거 찬스 가야 느낌상. 돼요. 네, 이거는 뭐 절기에 약해 우리가. 유추되는 게 아니니까 알고 모르고니까. 자, 오늘도 너의 직감을 믿어 봅시다.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제발. 자, 오케이. 하나, 둘, 둘, 셋. 찰나 찬스. 아, 두 글자. 3회. 어려운 찬스인데. 쌀알에다가도 찬스를 쓸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아. 그 아주 생활의 달인 작게 나오신 쓰더라고. 분. 하나, 둘, 셋. 아 뭐야? 아이고. 어디 써 있는지도 안 보여. 야 어디 써 있는지도 안 보여.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이쪽이었고 뒤집어져 있었어요. 아 잠깐만 뒤집어서 보여줬어요. 그러면 양아치 아닙니까? 제 이름에서 많이 맞아봤거든요. 아이고. 알았다. 형님 알겠습니다. 나 보였어? 네, 네 봤습니다. 야 맑은 하늘. 제가 이거 머릿속에 있었던 거였는데 그냥 얘기해 볼 걸. 맑은 하늘? 그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이 노래를 하나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 노래만 외우면 너 평생 써먹을 수 있다. 진짜? 상훈아. 데레데레 정명고구 데레데레 그거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청명 다음이 고구예요. 저 청명 고구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딱 24절기가 딱 음절이 맞는 게 있었는데 이게 교육의 힘입니다. 아 정말로 와.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운 건데 청명 고구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청명이네. 네, 정답 청명. 정답입니다. 와. 야 대박. 아무튼 청명. 청명하다라는 말도 여기서 유래된 거예요. 청명은 농사력의 기준이 되는 24절기 하나로 날씨와 관련된 속신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청명이나 한식에 날씨가 좋으면 그해 농사가 잘 되고 좋지 않으면 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점쳐진다라고 합니다. 청명. 아주 좋은 단어야. 청명. 찬스 2개 남았고 네. 문제도 2개 남았고. 찬스 2개 남고 문제 2개 남았습니다. 자, 문제 주세요. 호날두에는 있는데 메시에는 없는 것. 스포츠. 아델에는 있는데 비욘세에는 없는 것. 넌센스인가? 라일락에는 있는데 장미에는 없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왔습니다. 오늘 제가 어제 밤을 새고 왔는데
가끔씩 이제 밤을 새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야 형님. 진짜 이걸 어떻게 알아? 뭔데 도대체? 네, 라일락에는 L이 있고 장비는 없고 호날두에는 L이 있고 그렇지. 메시에는 L이 없고 아델에는 L이 있고 비욘세에는 L이 없고. 정답입니다. 오늘 나 뭔 밤새고 왔다. 저 도핑 테스트 해야 돼요. 대박.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진짜로? 리얼로? 문제 쉬운데 오늘? 지금 보면은 다 맞췄잖아. 처음에 뭐 페르소나도 너가 맞췄고, 침구 세탁도 네가 다가갔고, 청명도 찬스였지만 어쨌다고 네가 맞췄고, 아닙니다. L도 맞췄고, 야 지금 이 정도면 아카데미 줘야죠. 아닙니다. 상훈이 대박인데 지금 이번 연도 연예대상 노려볼게.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자 마지막 문제 찬스 미리 뽑고 할까? 찬스 미리 뽑고 가겠습니다. 그냥 뽑아주시죠. 강영욱 선생님이 개랑 눈싸움하는 버전을 뽑을 수 있어? 이게 네. 무서운 개야? 네. 이게 엄청 짖는 거야. 와우! 내가 제일 좋아하는 힌트다. 촬영 감독 힌트니. 참고로 우리 촬영 감독님은 정답이 타이타닉이면 요걸 해주시고요. 그리고 정답이 시계면 이렇게 해주시고요. 정답이 맥가이버면 TV 드라마 네 글자 주인공 해주시고요. 머리카락이면 이렇게 해주시고요. 해주시고요. 좀비면 이렇게 해주시고요. 아직 문제도 안 나왔어요. 아직 문제도 안 봤어요. 죄송합니다.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사람 속을 처음부터 맨 끝부분까지 속속들이 훑어본다라는 뜻으로 원래 학문에 닿아 있는 창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주 사소한 일까지 따지면서 이야기하는 모양을 뜻하는 순 우리말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많이 쓰는 말인데 이거.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쓰는 말인데 사소한 일까지 따져. 하나하나 코치코치. 코치코치 사소한 것까지 따져 막. 어? 꼬치? 코치죠 그거는. 학문에 닿아 있는 창자. 배알. 나도 그 생각하면 배알이 꼴리다 할 때. 감독님 힌트 가야지 뭐. 뽑았는데 어쩔 수 없지. 근데 이게 진짜 힌트 드리는 것도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치, 힌트를 짜는 게. 힌트 주세요. 6글자이고요. 6글자? 땡땡알 땡땡알. 이쪽 하자. 네. 하나 둘 셋. 미주알 고주알. 정답입니다. 이거구나. 미주알 고주알. 미주알 고주알은 진짜 있는 단어인데 뭐 어떤 단어들은 그냥 라인 맞추려고 하는 요거에 맞춘 단어들이 있어요. 왔다리 갔다리. 뭐 그런 식으로 뭐. 정확하게는 원래 학문에 닿아 있는 창자를 가리키는 말은 미주알이고요. 근데 맞다. 이게 그건가 보다. 고주알은 그냥 라임으로 붙인 거야. 네. 미주알, 고주알, OPQR. 알탕 좋아해? 알탕 네. 알탕 맛있지 않냐? 알탕 맛있어요. 알탕 속에 들어간 그 고니 있잖아. 네네. 그게 이제 정소래. 수컷의 정소. 그거 되게 맛있지. 우리 주변에서 QR코드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요. 이런 QR코드의 강국인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는 레스토랑이나 편의점은 물론 재래시장과 노점상, 구두수선공, 심지어 구걸까지 QR코드로 통한다고 하네요. 퀵 리스폰스 코드의 약자인 QR코드는 기존 2차원의 바코드보다 100배가량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고 정보가 훼손되더라도 상당 부분 복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누구나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프린트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제 시스템 외에도 정보 제공이나 광고 홍보, 교육,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죠. 이런 QR코드가 왜 중국에서 널리 사용되게 된 것일까요? QR코드가 성행하기 전 중국에는 여전히 위조 지폐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고 신용카드는 발급받기도 어려워 보급률이 낮았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에 따르면 2014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1인당 보유 신용카드 수는 0.33장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현금 자동 인출기는 인구 10만 명당 37개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죠. 그러나 이런 낙후된 금융 인프라가 도리어 혁신의 촉매제로 작용했습니다. 현재는 모바일 간편 결제가 전체 거래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에서의 QR코드의 위상은 높은 셈이죠.
스웨덴 맥도날드에서는 피크닉 시즌을 맞아 QR코드 돗자리 피크닉 포지션 담요를 내놨습니다. 고객들이 공원에서 햄버거를 주문하고 결제 배달까지 한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한 것이죠. 이처럼 전 세계는 지금 QR코드의 편리성에 다시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면의 문제점들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QR코드에는 악성 코드나 유해 웹사이트 주소를 담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유해 정보가 담긴 QR로 인해 악성 코드에 노출되는 등의 보안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필요한 과제라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같네요. 네,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러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오늘도 이인복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그 어플 알려주셔가지고 매일같이 집에서 안경 쓰고 있어요. 맞습니다. 신발도 보고 있고 네.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은 조금 더 이제 결제 쪽으로 넘어가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혹시 두 분 요즘에 현금 가지고 다니세요? 아니요. 현금. 저는 많이 못 봤어요. 네. 지갑도 안 가지고 다니고 네. 그리고 뭐 그냥 현금 꼭 필요할 때는 그 계좌 번호 같은 거를 명함처럼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워낙 그렇게 쏘는 사람이 많나 봐요. 많이 바뀌었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현금 지폐를 안 가지고 다니는 게 오래된 것 같아요. 돈 만져본 지도 오래됐어. 맞아요. 어쩔 수 없이 카드 한 장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핸드폰 케이스에 넣고. 네. 핸드폰 케이스, 지갑형 다이어리 이런 것들이 또 의외로 많이 매출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네. 우리가 결제하는 수단이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 바뀌었어요. 현금 없는 사회가 이렇게 빨라질 줄은 몰랐는데 빨라지고 있어요. 진짜. 이걸 우리는 모바일 결제라고 하거든요. 모바일 네. 결제.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보낼 때도 바뀌었죠. 네. 만약에 오늘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더치페이를 한다. 그럼 현금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세요, 두 분은? 핸드폰으로. 그렇죠, 핸드폰으로. 카카오페이. 그렇죠, 카카오페이 아. 그리고 토스가 있었어요. 토스 맞다. 이 두 개를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썼습니다. 엄청 많이 아. 써요. 정말로. 은행들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먼저 빠르게 치고 나갔던 거죠.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바뀌었어요. 은행도 다 돼요? 은행도 다 돼요. 그래서 모든 모바일 금융들이 편해졌다는 게 한 가지 특징이죠. 이게 몇 년 사이 변화인데, 그럼 저희가 이제 모바일로 결제를 한다. 어디서든지 쉽게 결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바일 결제를 우리나라가 아니라 어디서나 QR로 결제하는 나라가 있어요. 아, 중국. 중국. 거지들도 QR 코드로. 네. 그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긴 했었어요. 어. 혹시 두 분도 최근에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중국 쪽에서? 기억난다. 중국은 아니고 네. 홍콩 디즈니랜드 갔었는데 디즈니 쪽에서. QR 코드로 그냥 완전 프리패스예요. 줄 쓸 필요도 없고 그냥 바바바바 모든 게 다. 그런 데는 특정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네. 특정 장소를 넘어서 이게 일상 속에서 쓰기 시작하면은 거래가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그 일상 속에서 쓰는 모습이 중국인데 네. 이 모습 뭐야? 보시게 되면은 제가 길거리에서 슈퍼인데? 음식 사 먹는 거거든요. 네. 음식 사 먹을 때 돈을 내야 되는데 예. 중국 갈 때 우리가 위안으로 환전을 해서 가면 좋겠지만 없는 경우가 있죠. 그쵸, 네. 길에서 이럴 때 결제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오, 오. 왼쪽 얘를 찍는 그냥 거예요. 이거 완전 스트리트 푸드인데? 닭꼬치 같은. 골라서 찍으면 돼요. 오 대박. 모든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있어요. 길거리 좌판에서 뭔가를 판매하시는 분들. 돈을 주고받고 안 하는 거네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뭐 반지를 판다라든지 귀걸이를 우와. 판다라든지 그릇을 팔잖아요. 네. 막 늘어놓고 팔아요. 근데 결제 어떻게 하죠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밑에서 QR코드 코팅된 용지를 꺼내서 보여줘요. 이게 생활화가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집집마다 컴퓨터가 있죠. 네. 보급률이 되어져 있고 노트북을 들고 다니고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인터넷 뱅킹이 훨씬 빨랐던 겁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노트북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모두가 폰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결제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죠. 이게 인도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점점 이쪽에 뜨는 건 이유가 좀 있어요. 그럼 중국에서는 모바일 결제, QR 결제를 할 때 두 군데 회사가 제일 유명합니다. 우리가 명동이나 중국 관광객분들이 정말 많이 가는 곳 가시면은요 붙어 있어요. 이걸로 결제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알리페이가 있고요. 알리바바. 그렇죠. 알리익스프레스. 네, 직구 많이 하신 거죠. 사이즈가 없어서. 있고요. 다른 하나가 위챗페이가 있습니다. 위챗. 네. 위챗. 위챗페이. 알리페이는 알리바바 말씀하셨던 것처럼 쇼핑몰로 시작해서 페이까지 진출했어요. 위챗페이는 그럼 어디서 시작했느냐? 얘는 쇼핑몰에서 시작했던 게 아닙니다. 위챗. 위챗. 어플. 채팅하는 어플인가? 그렇죠. 메신저죠. 카톡 같이. 카톡 같은 메신저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럼 차이점이 있는 거죠. 한쪽은 쇼핑으로 시작했다가 페이로 올라갔어요. 예. 다른 쪽은 채팅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돈거래로 지나갑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거죠. 우리나라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채팅을 하다가 페이 돈을 보낼 수 있게 된 거죠. 위챗이 좀 더 그러면 처음에는 많이 알았겠네요. 사람들. 아니요, 알리페이가 먼저 했었어요. 오히려 더요. 여기서 이제 중국의 환경이랑 우리나라의 환경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네.
두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대부분 많은 분들이 현금 잘 안 쓰잖아요. 네. 우리 어디를 가든지 간에 카드를 또 많이 써요.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신용카드를 거의 안 써요. 중국의 신용카드 하면 생각나는 회사가 몇 개 없습니다. 제일 유명한 데는 아마 아실 거예요. 유니온페이라고. 유니온페이. 그렇죠.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네.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안 쓰는구나 카드를. 안 쓰는 게 아니라 발급을 아예 안 해줘요. 왜냐면 신용카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신용도에 대한 측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아 그게 사람도 많고 그 개개인의 신용도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보급률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한 10%? 10에서 20% 정도 돼요. 거의 아니에요. 거의 안 쓰는 그러니까 겁니다. 현금에서 바로 모바일 결제로 넘어간 거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래서 마윈이 선언했던 게 뭐였냐면은 신용카드는 부자를 위한 거다. 모바일 결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거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시작했던 겁니다. 신기하다. 그래서 안 쓰던 사람들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다 물건을 사 먹을 때 그러니까, 편해 어떤 사람은 보이니까. 현금을 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은 가가지고 찍어요. 괜찮네. 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발달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모바일 결제랑 QR 결제가 중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다시 두꺼운 지갑 가지고 다니고 막 동전까지 챙겨 다니라고 그러면 절대 못할 것 같아. 네. 한번 편리함에 익숙해지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발달했느냐? 우리나라도 QR 결제가 어느 정도 됩니다. 예전에는 이미 중국보다도 먼저 QR 코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QR 코드를 인식하려면 귀찮았었거든요. 앱을 설치를 해야 되고 맞아요. 그거 실행을 해야 되고 네. QR 코드를 찍어야 되고 이래서 그냥 재미 수준이지 좋은 정보를 못 주니까. 그런데 중국이 저걸 쓰기 시작해요. 편해졌네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쪽 시장을 많이 돌아섰죠. 그 중에 하나가 카카오페이와 같은 서비스들이 오프라인 결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모바일 결제 장점이 몇 가지가 있는 게 첫 번째는 현금 거래가 없이 모바일 상에서만 돈이 오가다 보니까 잔돈을 거슬러 줄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이게 장점이죠. 맞아요. 처음 장사하시는 분들이 제일 못하셨던 것들 중에 하나 잔돈 구하러 다니시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잔돈뿐만 아니라 저한테 만약에 돈을 보내셨는데 현금을 주셨다. 네. 현금이 이만큼이 쌓였어요.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불안해요. 불안해요. 밤에 눈 마주치면은요 위험합니다. 그 불안감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는 현금이 쌓이게 되면 집에 보관 안 하잖아요. 네. 은행에 가야 돼요. 네. 은행에 가고 다시 또 번호표 듣고 기다렸다가 입금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안 해도 되죠. 이런 간편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바일 결제 활성화 되죠. 그 돈 세다가 실수하는 경우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 게 네. 없이 정확하게 기록이 또 남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사실 저희가 카카오페이만 얘기했었지만은 카카오페이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이버페이도 오프라인에서 결제가 되죠. 네. 토스도 토스페이처럼 있기 때문에 결제가 됩니다. 여기다가 이페이가 나왔죠. 제로페이. 제로페이가 나왔죠.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도 모바일로 결제하는 게 굉장히 가까이 와 있는 겁니다. 아니 결제라는 게 이제 생활에서 가장 많이 만나볼 수 있는 풍경이거든요. 일상에서. 그 결제 풍경이 지금도 바뀌었는데 더 바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많이 바뀝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오프라인 결제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여기 오는데 배가 고파서 그냥 근처에 남은 김밥집에 들어갔어요. 네. 네. 김밥 먹고 나서 현금을 내고서 갑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 김밥집 사장님이랑 저는 그냥 남이에요. 영원한 남이 돼요. 뭐 기록이 없죠. 기록이 없죠. 예. 그래도 우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SNS라고 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만약에 인스타라든지 친구 추가를 했다. 그럼 넥스트랩에서는 계속 연결이 되죠. 네. 이 연결 고리를 찾기 위해서 요즘에는 페이 회사들이 오프라인 결제 시스템들까지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에서 들어가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카카오 챗봇 서비스라는 게 등장했거든요. 네. 제가 사진 좀 갖고 왔는데 이런 모습을 요즘에 편의점이나 이런 데 오 많이 봤어요. 맞아요. 맞아. 저 테이블에 앉아갖고 QR코드를 인식하세요. 네. 그럼 카카오페이 QR코드 인식하는 건 똑같거든요. 네. 인식하게 되면 어디로 넘어가느냐? 친구 추가가 되는 거죠. 플러스 친구 추가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챗봇을 통해서 주문을 하는 것들. 여기에 또 하나 뛰어드는 회사가 네이버죠. 네이버. 네이버에서 작년 말부터 뭘 만들었냐면은 스마트 오더 시스템 중에 오프라인 결제 시스템 중에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맞아요. 나 이거 봤어. 네, 예약 주문처럼 이런 걸 만들어놨는데 이거는 이제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은 QR 코드를 보내줍니다. 이 QR 코드를 테이블에 붙여놓는 거예요. 그 아까 전에 보셨던 모습이랑 비슷해요. 네. 붙어있는 테이블에 앉으셔가지고 음식을 주문을 할 때 QR 코드 그냥 찍으시면 돼요. 그럼 찍게 되면 뭐가 나타날까요? 메뉴. 그럼요, 메뉴판 나타나요. 와. 야, 뭐가 제일 맛있겠냐 여기서? 저 새우 스캠피 파스타. 난 미트볼 스파게티. 와, 네, 배고프시니까요. 와, 금방 이렇게 그냥 야 신기해 지금. 불렀는데 안 왔어요. 근데 굉장히 빠르게 오는 것들도 있죠, 종업원들이. 네, 네. 와서 메뉴판을 준 다음에 잠깐 갔으면 좋겠는데 기다려요. 맞아요.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맞아요. 빨리 주문하라는 거니까. 네. 그래서 맛집에서 요즘에 그냥 안 먹거든요. 네.
뭐가 맛있는지 다 검색해야 돼요. 맞아. 사진도 찍고 사진 찍고 네. 검색하고 다른 사람 리뷰도 좀 봐야 되고 뭐가 맛있나. 그걸 볼 수 있으면 개개인들은 음식을 내가 천천히 고를 수 있고 주문도 할 수 있고 리뷰도 볼 수 있어요. 네.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에 뭐 해야 되죠? 후기. 아니죠. 결제? 결제가 되죠. 결제를 이제 네이버페이로 결제하게 만드는 거죠, 얘네들은. 거기다가 후기까지 남기게 되면 또 적립을 해줘요. 이렇게 선순환 사이클로 주니까 첫 번째는 개인한테 혜택을 주기 시작했다. 소비자들한테 당신들이 편한 거다. 이걸 알려주기 시작하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장사하시는 점주분들이 편해야 되거든요. 네. 점주분들의 편의성을 어떻게 주게 되느냐. 이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서는 이 메뉴를 장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 다 이거 20대만 주문하니까 뭐 이렇게 연령별로 성별로. 여기는 20대가 제일 많이 오는데 아니 50대가 주문하는 것들 갖다 놨어요. 이 음식은 빼셔야 된다. 아니면 이번 이 주말에 시간대는 요게 많이 나가요. 그렇죠. 재료를 미리 주문하셔라. 그렇게 하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보니까 믿음이 가는 거죠. 그러네. 요걸 시키면 요걸 꼭 시켜요. 세트로 묶어요.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여기다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한 번 왔다 가는 손님이 아니라 결제까지 했습니다. 그럼 연결을 시켜주죠. 연결을 시켜주게 되면 앞으로도 저희 손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 손님이 근처에 있다. 만약에 알람이 떴다 앞으로는요. 쿠폰 보내는 거죠. 미리 예약 주문을 받았다. 지도에서 보게 되면 지난번에 갔던 곳이 있는데 거기 괜찮은 메뉴가 새로 나왔습니다. 가보시겠어요? 할 수 있겠죠. 데이터보다 좋은 장사가 없어. 맞아요. 진짜. 이건 데이터 때문에 들어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런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네이버페이, 제로페이 모든 곳들이 계속해서 데이터를 가지기 위해서 데이터 싸움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네. 자, 마지막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네. 결제 수단을 알게 되면은요. 어디서 누구와 자주 가는지. 저희 3명이서 만약 회식을 했어요. 네. 이 사람은 이 카드로다가 상인 3명이서 자꾸 가서 결제를 하는구나. 주말에는 이 사람이 어디 가서 결제를 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면 뭘 알게 되냐면 그 사람의 소비 패턴을 알게 돼요. 소비 패턴. 그럼 끝난 겁니다. 그렇죠. 소비 패턴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뭘 해줄 수 있느냐? 자산관리 영역으로 가게 되죠. 아, 맞아. 그래서 토스도 이번 달 소비 지출이 늘어났어요. 벌써 약간 그 정도 깊이는 아니지만 네네. 트렌드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식료품비가 저 요만큼이었는데 이만큼 반으로 늘어났어요. 이번 달에 보니까. 야, 엔겔 지수 장난 아니야? 네. 1이 넘습니다. 빚내서 사 먹었어요. 빚내서.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연결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 카드 습관이라고 하는 것들, 결제에 대한 것들, 돈에 대한 것들이 사실 IT에서 저희가 IT랑 멀게만 느껴지거든요. 네. 저희가 돈을 얘기하게 되면 직접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 결제 시장, 평소 여러분들이 결제하는 것들, 여기 하나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IT에 대해서 재밌는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다. 네. 그 이야기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난 진짜 되게 재밌다. 맞아요. 재밌고 너무 좋아. 나 신세대 된 것 같아. 저도요. 지금 이제 막 젊은 친구들, 아니 이제 어린 친구들은 이게 더 일상이고 편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서운 거죠. 지금 이런 친구들이 10년, 20년이 지나게 되면 사회의 중심으로 올 거예요. 네. 지금 내가 카카오페이 써보니까 편해. 나 그냥 핸드폰만 갖고 다니면 되는데? 이랬던 분들이 앞으로는 핸드폰도 필요 없거든요. 생체 인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그쪽까지 그러네. 넘어가게 되면은 지문으로 그냥. 그럼요. 이 편의성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과거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대화가 단절되거나 그러지도 않겠죠? 그러지 않을 이렇게 겁니다. 비대면을 좋아하다 보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비대면이 되면은 될수록 서비스의 가치와 질은 더 올라갈 거라고 봐요. 왜냐면 사람을 안 만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영역이었는데 우리가 사람을 만난다는 거는 그만큼 그 시간이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시대로 오히려 들어가지 않나. 그래서 네. 그 관점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 세상 속에서 바뀐 결제 풍경까지 너무 생생하게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계속 그런 새로운 결제 시스템에 익숙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럼 나의 데이터가 뭐 그들에게 간다고 해서 뭐 손해 볼 일은 없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네. 서로 윈윈이 되면 좋은 거니까 또 여러분들도 큰 도움이 오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또 나와주세요. 너무 재밌는데요? 네. 먼저 드렸습니다. 네네. 내일 또 나와주세요. 내일. 네. 네. 다음 주 또 나와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꼬리고탕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건강 유의하시면서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정보 들고 다시 찾아뵙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